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상담 핵심 기술 두 번째 시간으로 공감하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설날이 오고 가족들하고 모이게 되는데, 가족들하고 이제 핵심된 그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공감하기입니다. 가족과 소통해야 되고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도 나눌 때 그때 공감하는 기술을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단 공감한다고 하는 게 사회적인 관점, 능력, 역량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알아차림하고 내적인 그런 성찰을 통해서 가능하죠. 자기의 감정을 이제 알아차림한다든가,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은 쉽게 가능한데,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 또 타인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소통을 하고 누군가가 대화를 하려면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또 감정이나 느낌을 빨리빨리 이렇게 자각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기술이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우리가 사회적인 상호 소통을 할 때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의 뇌에는 거울뇌가 있다고 해요. 그 원숭이라든가 영장류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하고 사회적으로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거울뇌라고 그러는데, 이 거울뇌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특히 영장류에게 발전되어 있고,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도 이렇게 모델링 학습을 통해서 사회적 규범이라든가 사회적 행동들을 학습한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공감은 매우 그 생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혹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감은 타인 공감하고 자기 자신을 공감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주로 상담을 할 때는 주로 타인 공감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인 공감의 방법은 먼저 타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을 포착해서 그 감정을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그 감정을 이라고 느끼게 된 근거나 연유를 덧붙여 주면 되겠어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거기 박민수 선생님? 네, 예. 일상에서 아내가 뭔가 일을 밖에 나가서 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막 이렇게 못하게 하고 뭐 그 능력이 안 된다는 투로 말하고 조금은 비웃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 이러한 고객이 찾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감정 공감을 할 수 있죠?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이 고객이 감정이 뭘 느꼈을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났을 것 같고요. 네, 무시당한다는 기분에. 예, 예. 네, 그렇죠. 네, 어, 화가 났겠죠. 네네, 그리고 또 무시? 네, 당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네네, 네. 물론 이제 화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내가 되게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감정 그 공감을 할 수가 있죠? 한번 해보실래요? 각자가.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도 한번 해보실래요? 네네. 네, 남편분이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기분이 좀 안 좋으셨겠어요. 맞나요? 네, 예, 맞아요. 기분이 안 좋았고 사실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마치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니까 매우 화가 났지요. 자, 이번에 역할을 바꿔서 해봐요. 자, 박 선생님이 네네, 이제 고객이 내담자가 한번 돼서 네네, 호소를 해봐요. 상담자 되시는 분한테. 네. 남편이 제가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마치 그 조롱하는 그런 말투로 네가 뭘 할 수 있어서 뭘 그렇게 안다고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늘 저에 대해서 그렇게 타박을 하고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많이 화가 나시고 마음이 참 불편하셨겠어요. 더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여겨서 참 그때 화가 나셨겠어요. 네, 그럴 때 그렇게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그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남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남편이 나가고 나면 그 끌어오는 화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그 뒤에 가서 왜 내가 화를 내지 못했지 하고 이렇게 후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한테 되게 화가 나고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굴욕적인 느낌이 들었고 나중에는 나 자신한테 왜 그렇게 사는지 또 왜 그렇게 자기 감정을 남편 앞에서 표현 못하는지 좌절감과 내 자신에게 또다시 화가 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차적으로는 남편에 대한 화지만 나중에는 내 자신한테 이렇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첫 번째 감정을 1차 감정 그럽니다. 그리고 나 자신한테 느꼈던 2차적 감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2차적 감정은 우울과 슬픔이겠죠. 나 자신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나를 무시하는 남편에게 화가 난 부분은 1차 감정. 그리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내게 닥쳐오는 슬픔, 우울, 이런 감정은 2차적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경우를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린버그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이걸 1차 감정, 2차 감정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게 남편은 타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이나 우울감은 2차적으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니까 2차적 감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상 사례에서 보듯이 이 감정들은 다양해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빨리빨리 이렇게 포착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거기 보시다시피 그 몇 가지 감정 사례를 여기 가져왔는데요. 먼저 분노나 화 이런 것들은 원하는 거 있는데 그 원하는 것들을 그 기대만큼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방해받았다고 판단이 될 때 이제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좌절이 있어요. 이 좌절. 실패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겠다고 느꼈을 때, 못했다고 혹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할 때는 이제 그 지각할 때는 좌절감이고, 죄책감은 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잘못했다고 느낄 때 느끼는 게 죄책감이고, 우울감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자책할 때 왜 넌 그렇게 못했니? 라고 했을 때 우울해지는 거고, 뭔가 상대방의 손해를 입히고 싶고 뭔가를 공격하고 싶을 때 과거에 그에게 당한 그 느낌을 되갚고 싶을 때를 안갚음해주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복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안은 과거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원하는 게 잘 안 될 것 같은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때, 그럴 때 불안의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이 감정들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자주 경험을 하지만 감정 자체를 분명하게 알고 대처하고 하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들은 왜 느끼냐? 여러분들 생각은 감정은 왜 생기는 것 같아요? 감정이 왜 발생되는 것 같습니까? 그 감정 발생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불안하다든가 또 우울하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또 현실적 만족과 연결이 되는 경우는 기쁘고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을 받고자 원하지만 받을 수 없으면 슬프고 짜증나고 우울해지죠. 근데 충분하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이렇게 됐을 경우는 자기 내면에 어떤 갈망, 바람, 기대 이런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듯이 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원하는 게 있으면 꼭 화가 뒤따르고 이런 감정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감정들을 적당하게 성취도 하고 적당하게 소통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엄청난 감정적 소진과 더불어서 굉장히 피곤해지니까 어느 정도는 감정적 표현을 하는 게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으로 불만을 계속 꾹꾹 참고 있으면 그거 참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 감정을 자기가 읽어주고, 아, 너 슬프구나, 너 화가 났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공감할 때를 자기 공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 분노를 읽어줄 때는 타인 공감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은 빨리 알아차리고 타인은 멀리 있고 또 내 몸이 아니다 보니까 알아차림하는데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을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인 공감 연습하는 게 굉장히 좋은 순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늘 우리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뭐 타인 공감을 먼저 연습하다가 자기를 공감하는 연습으로 돌아와도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을 반영한다 그래요. 감정 반영하기. 따라 한번 해볼래요? 감정 반영하기. 감정 반영하기. 네, 감정을 반영한다는 말은 반사시킨다. 공을 벽에 던지면 되돌아오듯이, 메아리가 되돌아오듯이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비웃는 것 같아요. 말투라든가 행동. 그러면 제가 어때요? 기분이 매우 안 좋아지죠. 이럴 때 당신이 그렇게 비웃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 모욕감을 느끼네요. 이래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시하는 걸 아이 메시지다. 나의 그 표현하기, 나 감정 표현하기, 모욕감을 느끼네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그렇고, 또 고객이, 남편이 내가 나에 대해서 비웃고 내 능력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이렇게 거부한다면 남편한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모욕감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담자가 이렇게 오면 남편이
나에 대해서 비웃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모욕감과 화가 나시겠네요. 이렇게 하면 감정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반영해 준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모욕감이라는 용어는 안 썼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담자가 들었을 때 모욕감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겠네요라고 적극적 경청을 통해서 그 감정을 반영해 주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애써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발전이 없고 또 내 친구들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아주 힘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공감하면 좋겠어요? 우리 박 선생님. 저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도 안 올라가고 우리 다 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놀면서도 그 성적이 좋은 것 같고 나는 맨 제자리 걸음한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내담자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이용해서 반영해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성적이 느는 것 같은데 본인은 성적이 그렇게 늘지 않아서 지금 많이 힘드신다는 거죠. 예, 맞아요. 힘들고 답답해요. 많이 답답하고 또 속상하셨겠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조금 숨이 쉬어질 것 같네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맥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기운이 안 났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제 말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제 문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맞나요? 네. 네. 이렇게 그 감정을 서로 교감하고 그 친밀감을 나누고 이게 감정적 소통을 하는 걸 그 감정을 반영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지적 측면이라든가 내용 측면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뭐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능력이 있다, 없다, 그때 당시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상대방이 느꼈을 그 정서적인 감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감을 해 주시라. 그러면 쉽게 문제가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그 믿음이 간다. 감정은 그렇게 느꼈다는데 고객이 그렇게 느꼈다는데 당신은 왜 화를 내요? 이렇게 묻지는 말고요. 왜라고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 공감을 해주라. 이걸 상담의 제1 모토로 삼는 이가 바로 지난번도 이야기했듯이 로저스 인본주의 학파에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정과 관련해서 또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양가적 감정이에요. 양가적이란 말은 두 가지 감정이에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또 한편으로는 참 짠한 마음도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나를 자꾸 간섭하고
막 이것저것 뭐 술 드시고 와서 막 나한테 잔소리 해대면 막 화가 나요, 화가.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아버지 입장을 생각하면 막 기분이 짠해집니다. 안타깝고 아버지가 불쌍해지기도 해요. 화도 나면서 불쌍한 그 연민도 느껴져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을 한 인물에게서 이제 자주 느끼는 것을 양가적 감정이다. 주로 엄마한테라든가 또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정이 들다 보면 이런 양가적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박 선생님은 뭐 이런 양가적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요? 뭐 아이한테나 아내한테나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두 가지 감정을 느낀 적이 있으신 거 있어요, 혹시? 네, 보통은 거의 그 양가적 감정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감정만 갖기보다는요. 네. 예를 들면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아이한테도 그 아이가 이제 제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고집을 피울 때 보면은 또 이제 자주 병치레를 하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걱정인데 밖에 나가서 놀 때도 그 따뜻하게 입으면은 그 나가서 놀 때 좀 이렇게 거추장스럽다고 또 벗어버리려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한참 뛰어놀 아이가 뭐 다른 거보다도 자기 노는데 거추장스러우니 그걸 벗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겠나 이런 것도 역시 양가적인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이가 따뜻하고 병치레하고 자꾸 아프니까 이 추운 겨울에 좀 따뜻하게 입고 양말도 좀 따뜻하게 이렇게 입고 나갔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데 걔는 또 귀찮다고 잘 옷도 입지 않고 그럴 때는 좀 답답하고 화도 나시겠어요. 네, 네. 예, 그렇다가도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걔가 막 활기차게 놀고 아이들하고 장난치면서 놀고 자유롭게 노는 거 보면 아이고 내가 너무 구속했나? 또 내가 너무 내 틀로 아이를 규정하고 제한하려고 했다. 이런 조금 미안한 감도 동시에 든다는 거죠. 네, 스님. 예, 예. 한편으로는 조금 불쾌하고 화도 나고 불편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이렇게 내담자들이 다양한 감정, 대립된 감정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공감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참 기분이 그렇게 좋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상당하게 걱정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A이면서도 B이기도 하다는 거죠. 또 혹은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화를 냈다는 거죠. 또 반대로 겉으로는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양가적 감정을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는 이제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맞는 내담자들은 이런 갈등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A이면서도 B인 이런 갈등 상황을 정확하게 공감을 해주면 자기 문제를 통찰하는데 효과적인 그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맞는가요? 네. 오늘은 그 공감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게 철학적으로는 타인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능력의 한 형태로 공감이다. 그래서 감정 지수다. 타인의 감정을 포착하는 능력, 지능이 있어야 사회적인 어빌리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또 뇌과학적으로는 우리 뇌에는 그러한 그 거울, 미러, 그런 거울 그 뇌가 있다는 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에서 이야기하고 사회적 모든 그 동물이나 인간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너무 또 타인 공감만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죠. 상담사들이라든가 감정 노동자들이라든가 또 교사들이라든가 이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를 공감하는 자기 공감도 매우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또 감정과 관련해서 어려운 게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거나 또 다양한 감정 속에서 상담자도 혼란할 수 있고 내담자도 혼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감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이 공감은 쉬울 것 같은데 습성이 잘 안 되고 일상에서 잘 사용을 안 해봐서 어렵다는 거예요. 공감하기보다는 가르쳐 주려 하고 공감하기보다는 훈계를 하려 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우리 일상에서 너무 일상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여기 공감 연습을 과제를 올려놨어요. 과제를 꼭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내담자 할 테니까 우리 박 선생님께서 또 여러분들께서 공감 좀 한번 해주실래요? 아이고 아버지가 싫고 지긋지긋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잔소리만 하고 같은 말을 어찌나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신지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버님이 항상 그 같은 말로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고 그 맨날 똑같은 말 들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마음이시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요, 치과에 갈 때마다 막 몸이 떨려요. 치과에 가면은 막 윙 하는 소리, 그리고 신경을 자극하는 그 통증, 아픔, 아이고 몸이 떨려. 아이고 못 가겠어요. 네. 저도 그래요, 선생님. 치과에 가면 뭐 특히 눈을 감고 있어도 나는 그 진동음, 그 소리 때문에 더 무섭기 마련인데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은 치과에 가시기가 정말 힘드시겠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자꾸 나보고 가래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리고 또 엄마는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요. 어디에다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네, 어머니께서 이거 하라 그랬다, 또 저거 하라 그랬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셔서 정말 그 힘드시겠어요. 맞나요? 힘들고 짜증나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힘들고 짜증나고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설날이 다가오는데 구정새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가족들을 공감해 줘봐요. 그러면 복이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복이라는 게 뭐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가까이 산 사람들과 잘 지내고 소통하는 게 복입니다. 그게 건강이에요. 그래서 올 새해에는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시고 공감하는 연습을 해서 정말로 복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